안녕하세요. 저는 41살 남자입니다. 제가 살면서 사연이라는 것을 신청해 본다는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정말 당황스럽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가 봅니다. 주변 지인분들과도 상의를 해봤지만 한두 명이 얘기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연 신청을 하는 거니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내와 결혼 생활을 유지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임신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네요. 양가 집안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그간 고생을 싹 씻겨주는 듯 아내를 대하는 대우가 달라질 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아이가 그만큼 절실했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했던 과거에 고생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는지 아내의 눈물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취하며 출산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지내야만 했어요. 몸에 무리 가는 행동은 일절 하지 않았죠. 아내에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만 쉬게 해줬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생긴 이후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사소한 스트레스도 주고 싶지 않아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양가 집안 식구들 전부 집에 오지 않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아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극성이었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결정이 아내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한결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커튼 시공 개인 사업을 하던 저는 일감도 2배로 늘리면서 금전적으로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아내도 어느덧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내와 부모님 집에 찾아가게 되었네요. 대충 너희 아빠한테 얘기 들었지? 우리도 처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네 동생 혜정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단다. 혜정이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동생이고 뭐고 가만둘 수 없겠네요. 나이가 몇인데 처신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기분 좀 가라앉히고 일단 아가씨 오면 이유를 들어보면 되잖아. 뭔 설명을 들어? 지 몸뚱이 알아서 관리해야지. 생각 없이 행동하니 저런 결과가 따라온 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방에 처박혀 있는 거야? 당장 안 나와? 한자리에 모인 김에 그놈한테 전화해서 1시간 내로 달려오라고 전해라. 알겠어? 동생은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 임신이 되어버린 상태였고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뿐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아버지께서 방문을 강제로 열어버리고 동생을 거실로 데려와 앉혔네요.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화가 나기도 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아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동생과 만남을 가졌던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되면서 아버지의 말대로 일단 그 사람을 부모님 집으로 부르는 게 먼저일 것 같아 동생이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길 원했어요. 침착하게 대화로 이어나가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니 조금은 진정이 되었는지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다행히 그 남자 또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처음으로 동생과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인상의 느낌은 강한 것보단 착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침착해 보이는 말투와
처음 뵙게 된 부모님을 대하는 예의는 인성이 바른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을 주었네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허락해 주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딸에게 들어보니 질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사람 같진 않아 보이긴 하나?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나? 자네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당황스럽겠지. 하지만 이것도 자네 실수인 건 알지? 결혼 전에 자네의 무책임한 행동을 용서받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네. 이 사실을 자네 부모님께서도 알고 계시나? 죄송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렸을 적 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는데 너무 앞질러 가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그렇고 혜정이도 처음 임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아직 인사도 드리지 못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얼굴 보자는 말을 하시기 전까지 앞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지만 저 또한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받자마자 고민도 하지 않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보이시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 혜정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네를 오늘 하루 봤는데 뭘 믿고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나?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연맹하고 살고 있다며? 결혼을 하게 되면 자네가 상상하지도 못한 많은 짐들을 짊어져야 한다는 거 잘 알고 있겠지? 지금 당장 자네의 멱살을 잡고 싶네만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두고 보도록 하지. 아버지는 부정적인 반응보다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계속 노력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익감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불만 섞인 말들이 입 밖으로 툭툭 나왔지만 동생과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만 있었네요.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난 이후 그 남자를 돌려보낸 뒤 아내는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있었고 저는 동생을 방으로 따로 불러들여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지 물어보면서 앞으로 정말 인생을 함께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동생도 그 남자에 대한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 둘만 행복하다면 저희도 크게 바랄 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아버지에게 동생의 확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남자에 대한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지 대화를 하면서도 좋지 않은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었고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급하게 모든 걸 진행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에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천천히 생각하길 원하셨네요. 일단 모든 건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그 남자에 대해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두고 보려 하시길래 아버지의 의견대로 제가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건너야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지금 상태에서 결정해야 할 선택권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둘이 앞으로 잘 살길 바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었네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그 남자의 내면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이 지금보다 더 큰 불행을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해야 하는 건 당연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남자를 만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 좀 더 확실하게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늦은 시간에 부른 이유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충 대화를 나눠봤지만 솔직히 많은 의문이 들어서요. 둘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죠.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나 잡고 얘기해보세요. 지금 그쪽이 한 행동이 맞는 건지요. 둘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결혼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른 이유는 그냥 단순 불장난으로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제 동생이 불행한 건 원하지 않거든요. 어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봤고 근무 상태에 대해 물어보니 큰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실례인 건 알지만 그쪽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되네요. 혼인신고 전에 임신부터 해서 결혼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어차피 혜정이가 임신을 한 마당에 그쪽도 선택권은 없지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앞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제 동생 눈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생각 없는 결과로 인해 가족분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혜정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마음 평생 변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앞으로 혜정이와 잘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남자는 제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는 확실한 의사를 밝혔고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지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기분이 가라앉으셨는지 좀 더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네요. 아버지는 동생과 그 남자와의 나이 차이가 8살이나 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내세우셨지만 요즘 띠동갑 이상도 결혼하는 시대라서 그런지 동생은 그 정도의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만 봐주길 원했어요. 결국 저보다 1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안 좋은 모습만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좋은 점도 안 좋게 보인다면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으면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문제 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었네요. 결국 몇 달의 시간 동안 그 남자도 부모님 댁에 자주 왕래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동생은 출산 이후 결혼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존중을 해주었고 아내는 어수선한 기간 동안 만삭으로 접어들면서 출산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네요. 그와 동시에 동생 또한 몸에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정신없이 일을 마친 뒤 늦은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잠시 외출을 했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가보려던 순간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땀 범벅이었고 임신한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지만 동네 한 바퀴 돌았다며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네요. 임신을 하게 된 이후부터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누워있거나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아내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있는 모습에 살짝 당황스럽긴 했었어요. 언제나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어? 당신 땀 흘리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네. 더군다나 지금 몇 시인지 알고 있는 거야? 저녁 11시인데 이 늦은 시간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있었다고?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는 거야? 이런 적이 처음이라 나도 당황스럽네. 그냥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그랬어. 원장님께서 조금씩 운동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너무 집에만 있고 움직이지 않아서 뱃속의 아이가 생각보다 크다고 그러네. 그렇다고 이 늦은 시간에 나가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내일 혜정이랑 산부인과 같이 가기로 했었다며? 어머니가 이번에는 약속 때문에 같이 가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 당신 괜찮지? 그래도 옆에서 혜정이 잘 챙겨주니 나도 마음이 놓이네. 그리고 내일 나 늦을지도 몰라. 지방 쪽에 일이 잡혔거든. 올라오면 새벽 시간 될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지 말고 집에서 쉬고 있어. 끝난 대로 전화할게. 그렇게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숨기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고 다음날 잘 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새벽같이 출근을 하게 되었네요. 그날은 예약이 잡힌 여러 지역을 돌며 커튼 시공을 해야 하는 터라 아침부터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함께 정신없이 움직였고 틈틈이 아내에게 별일이 없는지 연락을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상하게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원래 문자를 보내면 별일 없다는 답장이 바로 오곤 했는데 저녁 시간이 거의 가까워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싶어 그때부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생과 함께 산부인과에 간다는 말이 생각이 나 동생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똑같이 전화를 받지 않았네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며 다음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건물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외딴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 서둘러 팀원들과 함께 커튼 시공을 하기 위해 건물로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늦어질 것 같은 느낌에 앞전에 잡혔던 고객님들께 전화를 돌리며 다음 날로 일정을 미뤄야만 했어요.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희와 계약을 했던 산부인과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안내인의 지시를 받아 낡은 것들부터 철거를 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제 귓가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신없이 일을 해야 하는 터라 그곳에 귀를 기울일 수 없어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철거된 자재를 옮기던 도중 충격적인 모습이 제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들고 있던 자재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그 뒤를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간 아내의 뒷모습을 확인한 뒤 옆칸으로 들어가 숨을 멈춘 채 귀를 기울인 순간 산부인과 의사의 한마디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처음 가보는 외딴 지역에서 보게 된 아내는 제 동생과 결혼을 약속한 남자를 아내의 보호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마치고 나온 둘은 홀딩 도어 쪽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 채 둘만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은 제 귀에 담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역겨워 홀딩 도어를 전부 부수고 그놈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 쳤네요. 혜정이는 내가 차에 먼저 태웠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이런 것까지 와야 했냐고. 네가 계속 따라오겠다며. 혹시라도 우리 사이를 아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는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왜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이게 전부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게 왜 나를 버리고 저놈한테 붙은 건데? 너랑은 이미 예전에 헤어진 사이인데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혜정이 정말 순수하고 착한 여자야.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가 깊겠냐고.
처음 아버님 댁에 인사 온 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정말 연기 잘하더라.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 너 혜정이 사랑하기는 하니? 2번 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 우린 예전에 헤어졌고 더 이상 아무런 사이도 아니니까. 네가 혜정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나는 매일같이 죄 지은 것 마냥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다고. 내 입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얘기하겠어? 뭘 말을 해?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면 되지. 나는 그냥 너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하면 곁에 있을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알아? 그런데 저 집안에 어여쁜 동생이 하나 있더라. 여자는 말이야, 내 모든 걸 바치겠다는 행동을 보여주면 마음을 열게 돼 있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임신하면 뭐다? 결혼은 그냥 뒤따라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너랑 얼굴 보게 될 일도 많아질 테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사랑이 떠오르지 않겠어? 혜정이는 너랑 함께 하기 위한 이용수단에 불과해. 겉으론 잘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너한테 가 있는걸?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 너도 나 생각 안 한 적 없었잖아. 우리 헤어지고 나서 후회한 적 없었냐고. 나는 매일같이 후회했어. 그런데 너는 벌써 다른 놈이랑 결혼까지 하고 그 자식의 아이까지 가졌더라. 내가 다가갈 틈은 전혀 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찾은 방법이 이거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저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하게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결국 이혼하고 애까지 뺏기겠지. 저번에도 더 있다 가라니까 그 자식 집에 들어올 때 됐다고 허겁지겁 돌아가더라. 한 번만 더 멋대로 하면 그땐 너와의 과거 전부 다 얘기해주겠어. 정신 나간 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게 호락호락 할 줄 알아? 절대 우리 남편 집안 건드리지 마. 알겠어?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하고 싶으면 내일 나랑 시간을 보내줘야 되겠어. 그리고 새벽에 내 전화 왜 안 받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으면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놈에게 전화하려다 꾹꾹 눌러 참았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그놈의 앞에 나타난 뒤 멱살을 잡아 수십 차례 손을 올렸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를 보게 된 아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다물질 못하고 있었네요. 난리가 나버린 산부인과에서 그놈을 무릎 꿇게 만든 뒤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저에게 큰 소리치며 원래 제 아내는 자기 거였다며 정신 나간 말을 계속해서 떠들어대며 대화 자체가 안 돼 그놈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한 순간 혜정이가 뒤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히려 동생에게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아내는 엄청난 충격 때문인지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몰아친 많은 일들 때문에 저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내는 분만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놈은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배를 움켜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동생도 부축해 자리를 옮겼네요. 그렇게 부모님과 처가댁에 전화를 한 뒤 아내가 출산 준비를 하는 곳에 산부인과를 알려주었고, 이 문제로 산부인과에서 난리친 저와 그놈은 경찰서로 들어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그놈은 자신이 되려 피해자라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봐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미진이 절대 포기 못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내가 이런다고 꼬리 내릴 것 같아?
제대로 정신 나간 놈이구나. 네가 하는 이런 행동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 우리 집안 너 하나 때문에 풍비박산 났다고. 미진이는 과거에 너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따라다녔는지 정말 한심하다. 너는 꼴랑 10년 만났잖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고. 네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관계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과연 네 자식일 것 같냐? 세상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갈 것 같지?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아이 내 아이야. 그렇게 궁금하면 유전자 검사 해보던가. 결국 참지 못하고 그놈의 얼굴에 손이 올라갔고 경찰서에서도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놈을 절대 용서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 사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길래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보니 아내가 출산을 했다며 서둘러 산부인과로 오라면서 동생에게도 문제가 생겼다고 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가 아내의 상태를 살폈고 다행히 출산을 끝냈지만 불행히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혜정이는 유산을 하게 되면서 수술을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넋이 나간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찾을 수 없더라고요. 아내도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볼 수 없었는지 떨구고만 있길래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 처가댁과 부모님께 양해를 구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얘기했네요. 정막이 흐르는 회복실에서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경찰서에서 있었던 얘기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에게 이런 말 하는 게 엄청난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경찰서에서 그놈이 당신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나보다 더 오랜 기간 만나온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놈이 그토록 날뛰는 거야? 당신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걸 되돌려놔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그 아이 우리 아이 맞는 거지?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되잖아. 미안해. 이 아이 당신 아이가 아니야. 지금까지 숨기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 그날은 정말 실수였어. 그 사람과 오랜 기간 만나온 건 사실이야. 하지만 당신과 만나기 전에 헤어졌었다고. 그렇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회사 회식 날 늦을 것 같아 당신한테 얘기한 적 있었잖아. 직장 동료 언니 집에서 자고 회사로 바로 출근한다고. 그런데 그날 그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서 간단하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헤어지려 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었는지 필름이 끊어져 버렸어.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은 내 옆에서 자고 있더라고. 너무 놀라 급하게 회사로 출근했지만 그때 이후부터 당신에게 항상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책감에 하루하루 힘이 들었는데 하필 1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게 그날 하루로 인해 내 몸에 변화가 왔고 테스트 결과 임신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으니까 나만 조용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어.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혼하면 되는 거였는데 내 마음은 아직까지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힘이 들더라고.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당신은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었어. 그날 당신은 나보다 그놈에게 더 큰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겠지. 그때 그놈이 접근했어도 강하게 뿌리쳤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웃고 떠들며
행복한 생활을 유지했을지 몰라. 이 모든 건 당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고.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오늘 이후 우리는 남남이 될 거고 2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적인 처벌은 넘어가지 못할 거 알고 있지? 10개월 동안 내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하루하루 꿈만 같았고 일이 힘들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게 다른 남자의 아이라니. 당신 정말 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평생 용서하지 않을게.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아내 옆에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모든 걸 숨기려 했던 아내는 결국 자신의 죗값을 받게 되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양가 집안 모두 난리가 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고 말았네요. 어머니는 아내를 향한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고 출산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눈물을 흘리며 쉬지 않고 흔들어 댔습니다. 아내와 그놈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처벌과 함께 이혼 위자료까지 전부 받긴 했지만 저는 그놈에게 이미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놈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데려갔고 거기에다 아이까지 생겼으니 이미 저는 패배한 사람이었죠.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 저와 몸이 망가져버린 동생을 보고 있으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내렸음에도 저는 아내와 그놈을 아직까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이 내린 죗값을 받을 수야 있겠지만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랄 뿐입니다.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들을 상상하니 하루하루 너무 괴롭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현재의 삶이 적응되지 않습니다. 제 동생도 그렇고 1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와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집을 보는 것도 너무 괴롭네요. 물건을 치우고 있지만 작은 방에 아이의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선물 받은 것부터 해서 제가 직접 신중하게 골라 사놨던 것들을 보고 있으니 10년 동안 그냥 꿈을 꾼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위로의 말을 듣는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루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라 얘기하지만 그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앞으로 제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